올해 안에는 반드시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 혹시 여러분의 대출 상환이나 투자 계획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재무 계획을 멈추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방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가 우리의 지갑과 자산에 어떤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킬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부의 재편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한가운데 던진 물가 상향 폭탄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발언을 통해 미국의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기존의 낙관론을 부정하며 오히려 물가 전망치 자체를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기조변화 직후 월가에서는 단순한 비관론을 넘어선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금리 인하의 시작 시점이 올해나 내년이 아닌 무려 2027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2027년 인하설입니다. 한때 극단적인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던 이 가설은 불과 며칠 만에 글로벌 자본시장의 룰을 뒤흔드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이 최근 내놓은 경제 전망의 뼈대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의 역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9%대에서 3%대까지 끌어내리는 과정은 비교적 수월했지만 마지막 남은 목표치인 2%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이 암초의 정체는 바로 놀라울 정도로 뜨거운 미국의 노동시장과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지 않고 씀씀이가 줄지 않으니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연준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연준 스스로 자신들이 그렸던 인플레이션 하락 경로가 빗나갔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지 않는 장기 중립금리의 추정치마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파월의 발언은 시장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 통제라는 중앙은행의 본질적 목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력한 매파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이 백기투항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는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파적 폭탄이 터지는 순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적이고도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글로벌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자마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달러 자본이 다시 미국 본토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 세계 통화를 짓누르는 킹달러의 공포가 시장을 다시 덮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연준이 사실상 단기적인 2% 물가 목표 달성을 미루고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긴축의 쓰나미는 당장 국내 시장에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거침없이 위협하며 급등하고 있으며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충격도 만만치 않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먹고 자라던 성장주와 기술주들은 순식간에 변동성 장세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자산시장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글로벌 큰손들은 앞다투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2027년 인하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2027년이라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진짜 무서운 진실을 오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고통을 견디면 다시 예전처럼 금리가 바닥을 기는 제로금리 시대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가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27년에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그 종착지는 우리가 과거 10여 년간 누려왔던 초저금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금리 인하의 최종 목적지는 3%대 중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를 다 내린 상태의 기준점이 과거의 고점 수준과 맞먹는다는 뜻이며 쌓은 이자로 빚을 내던 시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포트폴리오의 기본 전제로 편입하여 자산 재분배를 마친 상태입니다. 높은 이자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환경이 이제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글로벌 경제의 금리 하한선이 이토록 구조적으로 높아져 버린 것일까요? 가장 강력한 근본 원인은 바로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상시화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던 세계화가 저물고 탈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 물건을 싸게 만들어내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비용인 그린플레이션의 역습,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갈등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에 상시적인 프리미엄을 얹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구조적 고금리 환경이 굳어지는 상황은 빚으로 팽창해온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들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다급해진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은행입니다. 최대 2.0%포인트라는 사상 초유의 한미 금리차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행은 무너지는 내수와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방어하기 위해 3.5%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이어왔습니다. 이미 3.5%라는 동결금리 아래서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과 수많은 자영업자, 영끌족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연준이 곧 금리를 내려줄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 하나에 기대어 버텨온 시간들이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소진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내수 붕괴를 막기 위해 동결을 고집한다면 한미 금리차를 노린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환율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환율 폭등은 곧바로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고 외국인 자본을 붙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 뇌관과 가계부채의 스위치를 직접 누르는 격이 됩니다. 내수를 지키자니 환율과 물가가 터지고 환율을 지키자니 부채 경제가 흔들리는 진퇴양난의 지옥입니다. 이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펼쳐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현상 가속화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신흥국 시장에 돈을 머물게 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환경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양극화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리 인하에 기대어 단숨에 정고점을 회복하는 V자 반등을 꿈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높아진 이자 비용을 반영하여 자산 가치가 재조정되는 장기적인 침체나 계단식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역시 빚을 내어 성장을 줬던 기업들은 가혹한 가치평가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기업들로만 돈이 몰리는 승자 독식 구조가 공고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은 돈의 값이 헐값이던 이지머니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에 기대어 수동적으로 중앙은행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자산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부채 중심의 자산 구조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확실한 현금 흐름 창출형으로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거대한 구조 조정의 태풍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잔인한 고금리의 겨울이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